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16일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상훈 변호사님과 이 대표 발언의 노림수가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어제 민주당 비공개 의총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한 7분여 정도 모두 발언을 했어요. 예. 그 핵심은 총선에 패배하면 내 정치도 끝난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언론들은 이게 자진 사퇴를 시사한 게 아니냐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여 변호사님이 볼 때는 어떤 의도일까요? 이재명 대표의 성격이라든가 네. 그리고 검찰 수사 이후에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취한 태도를 보면은 자진 사퇴는 본래 없다고 그랬어요. 해석적으로. 예. 근데 왜 이렇게 나왔냐? 그거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저번 체포 동의안 의결 때 예.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다들 놀랐죠. 찬성표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예. 30몇 표? 하여튼 이제 최대가 38표지만 뭐 이것저것 예, 빼면 아무리 적어도 31표다. 그냥 그 정도 나와버리니까 예. 깜짝 놀란 겁니다. 이때까지 스탠스는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가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확신을 하고 있었죠. 확신하고 있었는데 압도적 부결이 될 거다. 노웅래 의원 때 보니까 그것도 역시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프레임이 먹혀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이탈표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자기도 놀랄 정도의 30여 표의 이탈표 생기니까 이제 위기감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영장 청구가 이래로 그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은 제가 볼 때는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다. 영장 청구에 또 부결되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의 예. 악화가 불보듯 뻔하고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영장이 만일 발부되면 검찰로서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수사 전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그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많은 언론들이 예견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그 대북 송금 문제에 관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화영 씨 간의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김성태 씨가 이미 조금 그 문제 돌아서가지고 그렇죠. 네, 다 뭐 대북 송금은 자백을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화영 씨가 부인하니까 오히려 참 한숨을 내쉴 정도로 당신 나 모르느냐 뭐 할 정도로 왜 존댓말 쓰십니까 할 정도로 그 김성태 전 회장도 처음에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 이화영 씨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이용만 해먹고 그렇죠. 버리는 패로 생각하고 있구나. 뭐 김성태 씨도 재판 뭐 몇 번 받아봤으니까 수사도 받아봤으니까 이재명 대표 측의 전략을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북 송금 문제를 자기 쌍방울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일탈 문제로 몰아가고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부지사는 빠지겠다. 이걸로 본 거예요. 그게 만일에 그 개인 범죄로 돼버리면 김성태 전 회장은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엄청난 형량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 김성태 지금 그 전 회장은 진짜 사법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도주를 해버렸어요. 도주를 해가지고 겨우 체포돼 가지고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찰 수사 정보까지 다 빼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법원에서 양형을 할 때 도주했느냐. 그다음 오늘 신문인가요? 언론에 보니까 뭐 심지어 뭐 어떤 여성까지도 태국으로 공수를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정도로 호화. 우리 옛날에 그 몇몇 사회 유력 인사들 해외 도피할 때 호화 도피라 그럽니까?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김성태 전 회장으로서는 이걸 이화영 또는 이재명 대표와 이 범죄 책임을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런 그 일방적으로 버리는 패로 사용하려고 한 데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송금 문제도 검찰이 이제 수사를 이거는 거의 뭐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다음 성남 FC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고 대장동이나 백현동 그 대장동 백현동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전부 다 진술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여하튼 그런 부분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는데 그 영장 청구를 받은 만일 그게 통과돼 가지고 체포동의안이 판사한테 가면 그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비록 대장동 백현동이 없더라도 판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판사가 절에서 절해 고도에서 영장 발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겠죠. 제가 예전에 어떤 유력 인사에 대해서 그 형사 재판을 하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할 때 그 범죄 사실은 크게 아니었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이 제가 그 사이드로 전부 다 알았거든요.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게 다음 영장 청구 때는 모른다. 전혀 자신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제 말한 것과 같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건 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들에서는 이게 뭐 물러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략이다. 이게 그냥 물러난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법 구체적인 수습책은 없고 레토릭만 있는 그러니까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거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는데 모호한 화법을 쓰리. 근데 이렇게 딱 해버리면 비명 반명이 이 영장 청구가 또 들어올 때 찬성을 던지기가 애매해요.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물러난다는데 이게 야당 탄압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비명 반명이 가담해 버리면은 오히려 내년 총선에도 불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물러난다고 그런다면 그 때문에 그러면은 그 영장 청구 의결을 할 때 반대표를 던지기가 아주 애매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렇게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물러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거는 그때 생각하는 거죠.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참 머리가 좋다. 뭐 옆에 참모들도 많으니까요. 뭐 일종의 꼼수죠.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일 정의로운 사람이라면죠. 이거는 우리가 그 영장 청구 뭐 이런 거 말하기 전에 어떤 그 야당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내려놓고 당보고는 민생에 협치해라 이렇게 나가는 게 원칙인데 이분이 그렇게 못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있다고 해서 있어야만이 무슨 그 협치가 이루어진 건 전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없다고 뭐 야당에 지금 뭐 이 국회의원 수십 년 하고 그다음 정권에 그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국정 협조가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오로지 있는 것은 어떤 방탄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요것은 제 생각에는 이 결론을 안 내리고 애매모호 전략, 모호한 전략 그것도 국제사회에서도 외교관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교 전략으로서 아주 우리나라도 그런 외교 전략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권 때는 중국 편인가 미국 편인가 하면서 이렇게 그건 중국 편이었어요. 그거는 모호하지 않았어요. 본인만 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민 누구나 볼 때 문재인은 중국 편, 반미 반일이었다. 이거는 뭐 명백했고요. 그다음 친북 이런 거는 명백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전략은 일단 단일 대우를 조금 갖춰줬으면 참 바라는 바를 이야기했고 그다음 또 한 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말하면서 이번에 이탈표가 그렇게 나온 게 지도부의 소통 부족이란 말을 했어요.
사법 리스크는 아니고 네, 소통 부족. 우리가 충분히 설득하면 설득을 의원님들이 못했다. 다 알아들었을 텐데 예, 예. 그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그러면 그 더불어민주당에는 전부 다 초등학교 수준의 국회의원만 있는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 범죄 사실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다음 수사를 받고 그다음 상당한 증거가 드러나고 예. 거기다가 선거법 위반은 기소까지 돼가지고 오늘도 제가 그 법원에 갔더니만 재판 오늘 나왔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17일이 바로 예. 이제 2차 선거법 재판.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유능한 국회의원들이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소통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영장 청구에 찬성했나?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 이게 어떤 본질은 전부 다 그 회피하면서 예. 어떤 모호하게 만들고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준비해 놓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좋고 아마 그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같은 법조인이고 그 저희들은 재판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명확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볼 때 이거는 머리가 좋다기보다도 예.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예. 전략에 강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책임 안 지게.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그 우리 고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유체이탈 화법이니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거 전략적으로는 이게 일관돼요. 예. 항상 책임 안 지고 모호하게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 구멍. 예, 그걸 갖다가 잘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 진보를 내세우고 어떤 그 정의를 부르짖는담이 있죠. 예. 좀 명백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 부족이라고 이 말은 정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숨기는 거다. 자기 잘못은 네, 없다. 잘못은 없고 그냥 소통이 부족해가지고 오해를 해서 비명 반명이 오해를 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예. 이러는데 이게 과연 좀 양식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면은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까 저는 의문입니다. 의원들이 이재명의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 다 알고 언론에 있는데. 그냥 샅샅이 보도되는데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지. 예. 뭐 이재명이 이 얘기 못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재명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비명을 달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뭐 트럭 시위다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예.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딱 몸을 숙였어요. 몸을 숙였는데 문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그 시기가 지금 또 논란이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뭐 고민정 최고라든가 일부 비명에서는 8말 9초 낙엽지기 전에 좀 물러나줘야 한다. 그래야 4월 총선을 제대로 대비를 그러니까 하게.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예, 거죠. 비대위로 가더라도 예, 예. 시간이 그래서 있어야지. 충분해야죠.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올 말. 월말.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임기가 내년 8월 말까지거든요. 네. 근데 8월이 안 되면은 네. 자녀의 임기가 네. 그러면 바로 중앙에서 후임 대표, 뭐 비대위원장이든 후임 대표를 선출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앙위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 그렇죠. 아닙니까? 또 이재명 개고요. 그게 자기로서는 물러나더라도 그렇죠. 전에 문재인식으로 따지면은 문재인은 대표를 있으면서 이 비대위 대표라고 김종인을 불러서 전권을 다 네. 주었습니다 하면서도 뒤에서 다 조정했고 그러니까 이재명도 아바타 하나 내세우겠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예. 결국은 자기가 그 물러나는 흉내만 낸 거지. 예. 결국은 자기의 그 뭐 아바타인지 뭐 이 신복들을 예. 친명 그것도 강성 친명 위주로 당을 꾸려나가겠다는 거죠. 예. 아까 그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에 망하면 자기 정치 생명까지 운이했는데요. 그게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뭐 다수당이 되는 거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장악하고 있느냐 이게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수당을 계속 지금 169석 이걸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으면은 진짜 그걸 바라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사는 데 관심이 있었으면은 빨리 문을 놨을 겁니다. 지금 비명이나 반명들이 그러겠죠. 빨리 8말 9초 하듯이 그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충분히 전열을 갖다가 새로 가다듬을 시간을 가지게끔 했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못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그 헤게모니를
그러니까 지으려고. 주도권을 자기가 지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 거죠. 그래야 이제 그래야 대선 대선. 후보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산다거나 국가가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사는 게 예. 제일 우선이다.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뭐 그 이야기도 하던데. 예, 문화일보에 예, 그렇게 친명 중진이 그렇게 예, 얘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야기했는데 뭐 질서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생각에 빨리 물러나는 게 질서 있는 것 같은데 질서에 맞는 것 같은데. 친명으로서는 그렇게 쫓겨나듯이 물러나는 예,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대표가 다 적절한 예. 시점에 결단을 내고 모양 다 갖춰가면서. 근데 연말에 가면은 또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재판이 많아지니까 그 시점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그래서 당 비대위가 출범해서 총선을 치르고 또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네.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아주 다시 그렇죠. 대선 천군만마를 후보로 얻은 거죠. 복귀하는 거. 예. 이게 질서 시나리오죠. 있는 예. 퇴진이다. 이게 문화일보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속셈이 다 드러난 거예요. 딱 들으면 다 아는 건데 이걸 뭐 저 바보들만 지금 가분개만 있는 걸로 아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진짜 올 말에 퇴진한다 예컨대. 그러면 총선까지 한 3개월 조금 더 남아요. 네. 4월 첫째 수요일인가 뭐 두 번째 네, 그렇죠. 수요일이니까. 그런데 이 지금 총선을 3개월 남겨놓고 비대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중앙이라 그랬습니까? 뭐 한다고 해야지 총선을 그 팀으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미 다 짜여져 예. 버리는 거죠. 그리고 공천에 관해서 어느 윤곽이 다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 그 당의 전략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시간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홍천이랑은 그러면 너무 늦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낙엽 지기 전에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9월 초쯤에는 물러나야 한다. 최대한 그 데드라인을 그렇게 지금 잡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한 8말 9초에 해야지. 아, 이게 민주당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구나. 예, 그렇죠. 국민들의 인식에 그렇게 줄 수 있고 그 체제로 계속까지 이재명 색깔을 빼야 된다는 거죠. 조홍천 의원 이야기는 색깔을 지금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덩어리인 예. 이재명 대표 색깔을 디자인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은 내년 총선에 불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12월 달에 물러나면 1월 달에 그게 또 물러난다고 금방 어떻게 탈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좀 설왕설래 그다음 그 구성 이런 거 다투다 보면 1월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총선 준비를 2개월 정도 해가지고 1월이면 또 서울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사람들 관심이 예. 그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당분간에 구정 있지, 해해되지. 예. 그러면 이제 그 비명 반명 생각에는 그 이재명 옷을 계속 입고 가는 꼴이 된다. 그렇게 되죠. 이재명표 옷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한다. 왜냐하면 반명 비명 생각은 이 국회를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예.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까 검찰 동원해서 좀 강경 일변도에 어떤 야당하고 타협하는 모습 그쪽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안 보이니까 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동상이몽인 게 이재명 대표는 우리 다수도 안 되는 거 아무 관계 없어. 예. 내 편만 많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으면 돼. 예. 이러니까 12월까지 가는 거죠. 그거는 내년이 돼도 국민들 뇌리에는 계속 이재명표 디자인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이나 2월 쪽에 구정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크게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 8월, 9월에 이미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 옷으로 내년 총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야, 내 옷 계속 입고 있어. 이재명표 디자인 입고 있어. 이러니까 지금 그 비명 반명은 한심한 건데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비명 반명으로서는 자시 영장이 청구되면 찬성해가지고 갈아야죠. 예. 구속되면 그때야 내겠죠. 설마. 그러니까 이제 또 이재명이나 친명 측에서는 이재명은 빼고 예. 그러면 인적 쇄신, 당직 개편을 또 그 더 좋은 미래 같은 예. 거기도 뭐 반드시 다 비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섞여 있는데 예. 그쪽에서 이제 당직 개편에서 인적 쇄신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그거야 뭐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 이재명만 물러나라고 안 하면은 그런데
단 사무총장은 빼고 또 이러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뭡니까 결국? 총선에서 어떤 총선 공천권을 거의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다 실무자가 부르죠. 심사하고 그다음 뭐 당 충성도 예. 그 정성평가 아닙니까? 그 당무감사라 해갖고 예. 다 개인 평가 의원들 평가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정량평가 같으면 좀 나은데 사무총장은 정성평가잖아요. 충성도라는 게 어디 지표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 나오는 거는 기여도 결국은 그 해임 구속영장 결의안 때 반대표 던진 사람이 점수를 받을 것이고 네. 김남국 의원이나 이런 사람 같이 막 적극적으로 이재명 싸고 도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평가 받을 거 아닙니까? 당무 기여도가 높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기어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딴 걸 가지고 있다는 건 뭐 그건 내 모르겠는데 인적 쇄신 하자 해놓고 사무총장 그대로 두자는 거는 인적 쇄신 하지 말자는 거죠 결국. 예. 그리고 결국 당직 개편도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4월에 이제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네. 그 무렵에 같이 이렇게 당직을 개편하되 그런데 이제 그 당직 중에서도 선출직은 빠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선출직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정청래랑 뭐 이런 네. 사람들이 다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장경태 뭐 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네. 더군다나 사무총장 빼고 무슨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무슨 연수원장 뭐 이런 거 바꾸면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 희말이 없는 공천에 아무 관계 없는 영양가 없는 그러니까 이 양두구육 내지 뭐 그런 자꾸 수만 하여튼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의 어떤 뭐 정치 고수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아주 꽤는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명도 이 당직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친명 측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당직 개편을 했는데 지지율도 안 오르고 사법 리스크도 해결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이제 당대표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기 위한 덫을 놓는 것 아니냐, 덫을. 그렇게 또 비명이나 또 이렇게 친명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이재명은 물러나기도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덫을 놓아갖고 아니 다 했는데 지지율 안 오르네. 어떻게 하냐.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 지지율은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친명 비명이 지금 치열한 수사 업무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알파고가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의 결정이 날라면은 하나는 추가적인 이제 체포 동의 아니 와가지고 구속이 가결이 돼버리든가. 그건 뭐 또 1심 판결이 조금 당겨져가지고 판사가 좀 서둘러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그렇죠.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심 판결이라 하더라도 근데 선거법 위반 그거는 뭐 판사가 아주 이상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은 지금 유죄 판결 나오는 거는 지금 뭐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친명이나 그 강성 친명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당무 일정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아마 재판 기일을 지연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거는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좀 명백해가지고 다만 이제 그 형량이 얼마냐 그게 문제지 유무죄는 거의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으로서는 참 이게 난감한 상황이고 좀 거기도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하는 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니 김문기를 제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은데 김문기를 몰랐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골프 3명 칠 때 같이 친 유동규하고 김문기하고 이재명 같이 쳤는데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 여행을 하고 골프까지 쳤으면은 모를 수는 없겠네요. 지난번에 그랬다는 뭐 사적으로 친밀하냐 이런 이상한 궤변,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는데 그거는 판사들이 저도 판사를 오래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적으로 친밀한가 공적으로 그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경하게 부인하는 게 있죠. 우리가 뻔한데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재판 지연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있죠. 증인 또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재판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거물 재판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그 피고인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하는데 그걸 필요 없습니다. 증인 신청 기각 이렇게는 못 합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다음 또 어지간하면은 당무 일정 중요한 당무 일정으로 이번 기일만 이렇게 되면은요
그 금방 몇 개월 가버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선거법 위반 1심 사건 저는 판결이 가장 빨리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대해서 어떤 뭡니까 대표 사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어쨌든 친명과 비명이 머리 싸움을 열심히는 하는데 좀 싸움이 장기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게 이재명 측에서는 불감청이나 고소원 장기화되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싸우면은 국정이라든가 국민들은 좀 필요하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불감청연정 고소원 아닙니까? 글쎄, 하여튼 너무 싸우는 것도 근데 국민을 위해서는 안 좋죠. 예, 그렇습니다.